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30년 차 살고 있는 프랑스 소식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요, 현재 많은 유튜브에서 공유하고 있는 그 서양인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동양인을 이상하게 보는 시선, 비웃는다 라는 소식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소식은 한국인의 서양인을 향한 적대감을 만드는데도 사실은 기여를 해요. 그리고 저 또한 구독자님들에게 그런 류의 질문을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동기를 제게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을 보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오해와 편견이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서양인이 이상하게 바라보는 동양인의 마스크 사랑, 그 진실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들은 왜 마스크 거부증이 있었는지 이제 마스크 총정리로 들어갑니다. 궁금하시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시게 되실 겁니다. 그럼 가시죠. 어니바? 여러분 동양은 개발도상국이 현재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옆에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와 또 한 가지는 내가 감기 걸렸을 때 바이러스를 상대방에게 주지 않기 위한 상대방에 관한 배려이겠죠?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인하고 남의 배려로 인하여 마스크의 문화가 일찌감치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앵글을 돌려서 유럽으로 다시 와봅니다. 유럽은요, 그리고 이곳 프랑스는요, 어제 28일 저녁 7시에 또 이곳 총리님하고 건강부 장관님하고 두 분이서 코로나 대책에 의한 국민에게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반에 걸린 발표, 그리고 또 거의 2~3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또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군요. 기자들의 질문과 그들의 연설 2시간이 넘는 그 긴 대화에서 마스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다 제가 세지는 않았지만 마스크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 정부에서도 마스크에 대한 그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기자들도 마스크에 대한 질문 공격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총리님하고 건강부 장관이 정말 식은땀을 닦으셨는데요. 기자들의 질문과 그들의 발표한 대책 내용에도 거의 3분의 1 정도는 마스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가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마스크가 계속 이어서 이야기되고 거론되고 했는데요. 총리와 건강부 장관,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들이 시민들에게, 그들이 국민에게 주는 그 숫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얼마를 지금 주문을 해놨고 그것을 어느 나라에서 세계 각지에서 주문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중국에다가 주문했다는 것이 관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마스크 생산 종주국, 그러니까 수입하는 나라 중국이 상황으로 보아서는 호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100%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럼 우리가 그 주문한 마스크는 언제 우리가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에 그분들도, 그 장관님도 되게 난처해 하셨어요. 그것은 중국의 상황으로 인하여 해결이 될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만히 이해해보면, 첫째, 그들이 주문한 마스크가 프랑스에 언제 도착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해답을 보면은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처지, 우리가 일주일 안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중국도 수출보다는 자국민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 그리하여 프랑스는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마스크를 정말 가져올 수 있는지 아닌지 불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저는 어제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 뉴스를 듣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다시 또 바이러스가 재감염되었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중국 정부는 재감염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라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힘들어했던 중국이 과연 마스크를 수출할까요? 그렇게 쉽게 수출할까요? 이제 이곳에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제 사망자의 숫자는 국민에게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처음에 몇백 명 돌아가실 때는 상당히 이 마음이 아팠는데 1000명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결국 숫자에 불과한 거죠. 그럼 언제?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 프랑스에 마스크가 없다면 봉쇄는 풀리지 않을 것이고, 그럼 언제 중국인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어, 아니면 많이 해결되어서 이곳에 마스크를 수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이 코로나 대책의 그 운명은 중국의 마스크를
얼마나 빨리 우리에게 전달해 주나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답답한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확진자와 사망자는 늘어갈 것이고 그 사이 민심은 흉흉해질 것이고 한간에 마스크 도둑이 활개를 치고 지금은 그들은 보석보다 이제 마스크에 눈독을 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가 필요 없다고 확진자에게만 쓰는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마스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의 재고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부가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고 만약에 시민들에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적으나마 있는 마스크조차도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료진에게는 도착할 가능성이 희박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정부에서 마스크가 중요함을 강조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스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마스크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나머지 마스크도 의사에게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 사라진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는 것보다 마스크를 재활용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담인데요.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는 아니면 유럽에서는 마스크가 가장 값진 선물이에요, 여러분. 마스크는 이제 일개의 마스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마스크는 하나의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내년쯤에는 루이비통조차도 루이비통의 가방에 마스크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한번 씁쓸하게 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동양은 미세먼지 덕분에 마스크 문화가 일찍 정착하였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수급을 바탕으로 공장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마스크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도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이거 유럽은 상황이 정말 반대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감염자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코비드19는 이런 위생품을 수입하는 많은 서양 나라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모든 서양에서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재고가 없는 나라에서는 시민에게 마스크는 감염된 확진자만 쓰는 것이다. 그리고 마스크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의료진만 쓰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스크를 만약에 여러분 없으면서 마스크를 쓰라고 한다는 건 그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둑질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유럽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동양인들을 무섭게 생각한 거죠. 유럽이나 서양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동양인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혹시 확진자가 아닐까?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 확산 종주국이 바로 동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세뇌를 받았고 그리고 또 마스크를 쓴 동양인을 봤다. 종주국에서 왔다. 또 여러분 이태리는 또 어떻게 저렇게 되었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럽, 이 서양 사람들은 동양인의 마스크 쓴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수군거리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현실을 직시 못한 것은 그들이 무지하고 동양인을 조롱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정부의 마스크 폭동 대란을 막기 위한 그들의 세뇌 교육의 산물, 결과라고 보시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 그들은 병원 병상에서 아니면 봉쇄된 집에서 이제 왜 동양인들이 마스크를 썼는지를 이제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인은 현명하다고 그들이 이제야 한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금 늦은 감 있죠. 그리고 그들도 어떻게 보면은 세뇌당한 피해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곳 유럽에서는 동양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곳 제가 사는 프랑스에서는요. 그냥 유럽 사람들이 동양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한간의 사람들은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동양은 디지털의 문화고 동양은 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여행을 오셔서 유럽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우리나라의 몇십 년 전을 보는 것 같이 답답하실 거예요. 모든 게 너무 늦고 그리고 여러분 유럽은요 오랜 역사의 기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럽은 집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오래됨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랍니다, 여러분. 새로움을 두려워해요. 새로움을 무서워해요, 여러분. 왜? 너무 오래된 역사를 바탕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우리 잃어버릴 게 없죠. 물론 우리도 역사는 있지만 역사의 기록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집들도 다 3, 40년 있으면 다 부셔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성은 잃어버릴 것이 없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고 있어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디지털도 많이 발달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옆 나라 이웃 일본만 보시더라도 여러분 그들의 그 장인정신 뭐 그런 것들 예전에는 좋았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여러분 그들이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국민입니다. 프랑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앞서서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람을 이제 질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질투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후타들로 많은 정치적인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인으로 해야 할 것은 자긍심입니다. 우리는 자긍심을 가질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해냈고, 그리고 우리는 경제 대국에 여러분 왔습니다. 입문했습니다, 여러분. 이곳 프랑스만도 해도 한국인들의 경제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유럽인들에 대한 그 유럽인들의 동양의 마스크 사랑에 대한 그런 그 시각, 여러분 이거 이제 조금 아시겠죠?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저는 이 동영상을 이제 끝내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으로 저에게 응원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혼자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이제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대란 속에서 파이팅해요, 여러분. 다음 동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